세리가 가출한 독고탁의 집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딸의 빈방을 멍하니 바라보던 장미애는 손끝으로 침대 시트를 쓸어내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세리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제발 무사하기만 해. 장미애는 울컥 눈물을 삼키며 독고탁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독수리 술도가 찾아가서 범수한테 행패 부린 것도 모자라서 학교까지 찾아가 투서를 왜 넣냐고요. 그러니까 세리가 뚜껑이 열려서 집을 나간 거잖아요. 큰 소리를 치며 독고탁에게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제발 좀 잠자코 있으라고요. 괜히 설쳐서 일만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듣고 있던 독고탁은 그게 가장한테 할 소리야? 하면서 성질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교수란 놈이 학생 꼬시기나 하고? 내가 아빠로서 당연한 일 한 거라고.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두 사람의 고성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범수는 학교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쥔 채 말없이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수차례 눌렀지만 돌아오는 건 수신 불가 혹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세리야,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범수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을 똑똑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애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이수장 누나, 여기 왜 또 오셨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미안해 범수야.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나 잠깐 앉아도 되겠지? 하면서 장미애는 쓰러질 듯이 앉았습니다. 할 수 없이 범수도 탁자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가세요. 할 얘기도 없습니다. 범수야,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지난번 내가 강의실에 들어가서 세리 억지로 데리고 나온 것도 잘못한 거지. 어떻게든 세리 마음을 돌려보려고 그런 건데 다 소용없었지. 독고탁 그 인간이 독수리 술도가에 가서 너한테 손찌검 한 거며 난동 부린 것도 내가 다시 한번 사과할게. 용서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빌게. 뭐든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범수야, 정말 미안해 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범수도 오자마자 용서를 빌며 우는 미수정 누나를 보니 무조건 가라고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라고 휴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장미애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세리가 독수리 술도가 찾아갔다면서. 거기서 우리 옛날 사진도 보고 술도가에서 일했다는 것도 알게 됐더라고. 우리 비밀이 다 밝혀져도 어쩔 수 없지. 다 내 업보니까.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어디 갈 데도 없는 앤데 나쁜 일이라도 생길까봐 너무 불안해. 혹시 세리한테 연락 오지는 않았지? 안전하게 잘 있는지만이라도 알았으면 좋을 텐데 아는 거 있으면 말해주면 좋겠어. 제발 부탁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범수는 저도 걱정돼서 여러 번 전화했는데 제 전화도 안 받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세리 얘가 단단히 작정을 하고 나갔나 보네. 아무튼 고마워, 얘기 들어줘서. 내가 독고탁 그 인간에게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내 말을 들어먹어야지. 그런데 강수는 아직 내가 친모인 거 모르는 거지? 범수는 지난번에 독고탁이 왔을 때 강수에게 옷이 성이 아닌 사람은 빠지라고 하는 말을 내뱉는 바람에 강수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만간 알게 될 겁니다. 강수가 궁금해서 직접 물어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거예요. 장미애는 깜짝 놀라 그 인간이 거기서 그런 말까지 했단 말이야? 정말 대책 없는 인간이네. 참, 강수가 그러는데 범수형 때문에 자기가 반듯하게 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범수한테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 그런 말 하기도 염치 없지만. 이만 갈게. 갑자기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이렇게 범수와 만나고 나오는 장미애의 머릿속은 전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세리 문제뿐 아니라 강수 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 세리는 강북의 한 조용한 골목에 있는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었습니다. 조식도 나오고 주인도 친절해서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눈에서 벗어난 이곳이 지금은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세리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있을 무렵 세리의 인스타그램 DM에는 낯선 계정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고 세리님. 저는 지난번 명함을 드렸던 골프웨어 브랜드 알핀그린의 마케팅 이사 유창민이라고 합니다. 전에 LX 호텔 행사에서 무대에 서신 모습을 보고서 명함을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시군요. 그날 연락처를 받지 못하고 헤어진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성함이 특이하셔서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인스타 계정을 찾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만나 뵙고 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답장 주십시오. 세리는 메시지를 읽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알파그린 골프웨어. 이게 뭐지? 한참을 생각하던 세리는 지난번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LX 호텔 VIP룸에서 열린 프라이빗 골프 패션쇼에서 보미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대타로 무대에 서서 포즈 모델링을 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패션쇼에는 골프웨어계의 유명 인사가 참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 눈을 깜빡이던 순간 객석 맨 뒷줄에 앉아있던 이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모델 누구야? 처음 보는데? 그는 이름만 대면 아는 하이엔드 골프 브랜드 이사였고 평소에도 신선하고 당당한 이미지의 모델을 찾아온 그는 세리를 보고 그야말로 제대로 꽂힌 순간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세리에게 다가가 오늘 무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제 명함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신인 모델이신가요? 하고 묻자 세리는 자신이 오늘 참여하기로 한 모델의 대타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하자 세리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는 명함에 있는 번호로 한번 연락주세요. 하면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가 세리의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약속 시간이 촉박하다는 비서의 말에 전화번호를 받지 못하고 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더듬으며 세리는 내가 골프 쪽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사기꾼은 아니겠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한테 왜 연락하는 거지? 사심이 있나? 이렇게 생각한 세리는 혹시나 해서 그 사람의 명함을 찾아보았지만 집에 놓고 왔는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독고 세리님, 부담 주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저희 회사 내부에서 세리 씨를 골프웨어 모델로 섭외하고자 하는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가 누락된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서로의 미래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던 세리는 이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결국 조심스럽게 인스타그램으로 답장을 보냈고 홍대의 조용한 카페에서 윤이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브랜드 홍보 사진에 당당한 실루엣이란 키워드로 새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세리 씨 이미지가 우리가 기획하는 방향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LX 호텔에서 세리 씨의 무대를 보고 나서 제가 바로 직감을 했어요. 내 촉은 거의 정확하거든요. 세리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골프는 하나도 못 치는데요. 상관없나요? 윤이사는 웃음을 터뜨리며 답했습니다. 전혀요. 우리는 골프웨어 모델을 찾는 것이지 골프 선수를 찾는 게 아니니까요. 우연히 대타로 섰던 단 한 번의 모델 경험이 세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게 한 기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명 골프웨어의 메인 모델로 발탁된 세리는 브랜드의 봄 시즌 캠페인을 시작으로 연속적인 촬영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장을 배경으로 한 영상 광고, 매거진 화보, 그리고 백화점 전시 모델까지 처음엔 조심스럽고 어색하던 세리는 점점 카메라 렌즈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고 포즈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명 스포츠 브랜드와도 연달아 계약이 이어졌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갖게 되었고
월세를 전전하던 시절에서 세리는 아담한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세리는 아직도 부모님과는 연락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좀 더 성공한 후에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적한 오후, 골프웨어 외부 촬영장이 있는 야외 테라스에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촬영이 한창인 가운데 세리는 스태프들이 마련해준 의자에 앉아 다음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은하면서도 잘 어울리는 화장과 차분히 정리된 머리,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준비가 된 눈빛으로 세리는 카메라 앞에 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고셀이 어딨어? 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며 쳐다보는 가운데 독고타기 날이 선 얼굴로 테라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세리의 촬영장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집 나와서 이런 데서 사진이나 찍으며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엄마 아빠 걱정시켜놓고 이렇게 사는 게 네가 말한 독립이냐? 스태프들이 놀라서 말리려고 했지만 독고탁은 카메라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촬영 중단하라고. 세리는 조용히 일어서서 아빠 앞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아빠 여긴 제 일터예요.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세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독고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 버리고 나와서 이렇게 사는 게 네가 살고 싶은 삶이야?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럽게 생각할 사람은 지금 여기서 소리 지르고 있는 아빠예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독고탁의 눈썹이 움찔했고 세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공금을 횡령해서 신라주조 차린 거라면서요. 저 다 들었어요. 그런 짓을 저지르고서 어떻게 술도가에 가서 그런 행패를 부릴 수가 있어요? 엄마도 잘못이 크지만 엄마는 그래도 그런 짓은 안 했잖아요. 아빠는 수치라는 감정을 모르나요? 그러자 독고탁은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짓거리는 거야? 하면서 세리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그동안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워줬더니 이제 와서 부모를 배신해? 네가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어. 내 덕분에 호의호식하던 네가 날 모욕해? 흥분해서 날뛰는 독고탁의 목청껏 떠드는 소리에 스태프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세리 씨 아버지 모시고 나가는 게 좋겠어요. 하면서 매니저가 이 상황을 제지하려 했지만 세리는 그대로 서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빠 덕에 그동안 부족함 없이 명품 걸치고 잘 살았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땐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진실을 알고 나서 아빠하고 엄마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아빠 돈이 아닌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멋대로 살려고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거지? 네가 부모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겠다는 거야? 아빠,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가길 바란다면 조건이 있어요. 먼저 오범수 교수님께 사과하세요. 교수님은 저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나 혼자 좋아한 것 뿐이라고요. 아빠가 잘못 알고 실수한 거니까 무조건 사과하세요. 그리고 공금 횡령해서 도망친 것에 대해서도 술도가 식구들한테 사과하세요. 그때 훔쳤던 돈도 당장 갚으시고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빠가 교수님과 술도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제가 말한 대로 하신다면 집으로 들어갈지 생각해 볼 거예요. 그 말에 독고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딸이라도 용서 못해. 아빠가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용서 못해요. 제발 아빠가 잘못한 게 뭔지 되돌아보시라고요. 정말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 아빠가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저 이 일 좋아해요. 제게는 아주 소중한 일이라고요.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다음엔 이런 일이 생기면 절대로 부탁하는 일 없을 거예요.
세리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아빠 이름으로 잘못된 문제 바로잡고 책임지세요. 저도 이제 누구의 딸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면서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할 거니까요. 독고탁은 세리의 말에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그대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리는 부들부들 떨리며 진정을 할 수 없었고 그날 촬영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모델 계약이 끝나고 잠시 휴식을 하게 된 세리는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다가 남원이란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옥 카페에서 들린 세리는 벽에 붙은 전국 춘향 선발대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회도 있었네. 세리는 호기심이 생겼고 한번 출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내가 무슨 춘향이야? 하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포스터가 자꾸 마음에 남았고 결국 남원시청 문화관광과를 찾아가 대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그녀에게 춘향이란 인물과 이 대회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세리가 참가해보도록 진정성 있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세리는 망설이다가 참가를 결심했고 시청의 지원도 약속받으며 큰 부담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걷는 법, 고름을 매는 법부터 춘향의 삶과 정신에 대해 고민하며 무대 스피치 원고도 작성했습니다. 기다리는 춘향보다 기다림 속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춘향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로 자신의 심경을 대변했습니다. 예절 교육과 국악 워크숍에도 참여하며 내면을 가다듬었고 다도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 긴장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 세리는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는 범수를 생각하며 춘향의 사랑은 자존과 진심을 지키는 이야기라며 자신의 소신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심사위원들도 깊은 인상을 받았고 마침내 2025년 춘향 선발대회 1등인 진수상자로 독고 세리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날 밤 세리는 엄마 장미애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내 걱정하지 말아요. 세리는 이제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며 현대판 춘향 독고 세리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조용한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있는 세리는 고민스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 앞에는 넷플릭스 솔로지옥 섭외팀의 김현주 PD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섭외를 받고 있는 세리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PD님, 사실 저 누군가를 아직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런 제가 그 프로그램에 나간다는 게 다른 출연자들과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거 아닐까요? 김 PD는 놀라지 않은 척하면서 세리를 어떻게 설득할까 생각했습니다. 세리 씨, 사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확실한 감정이라고 믿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랑인지 미련인지 헷갈리는 경우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도 신선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세리는 고개를 들고 PD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희가 찾는 건 누굴 당장 만나서 연애하겠다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자기 마음에 솔직한 사람도 찾고 있어요. 세리 씨는 그 솔직함이 있는 사람이네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면 세리 씨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 새롭게 누굴 만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건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세리 씨의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세리는 깊게 숨을 내쉬고 한참 말없이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 이 프로를 통해 진짜 제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정말 제 감정이 여전히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김 PD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세리 씨의 마음을 다시 전해주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죠. 세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 방송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고백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세리는 단순한 연애를 위한 참가자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기 위한 사람으로 솔로지옥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범수는 평소처럼 조용한 강의실에서 마지막 출석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고 난 뒤
조용히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강수였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고 범수에게 커피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강수야, 집에서 볼 텐데 학교에는 웬일이야? 오늘 연차라 시간 있어서 형하고 조용히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지. 형, 요즘 솔로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데 혹시 들어봤어? 형은 그런 거 볼 시간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겠네. 강수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운을 뗐습니다. 솔로지옥이라고?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방송 같던데? 형도 알고 있네. 본 적은 없어. 학교 끝나고 나면 한이랑 놀아주기도 바쁘니까.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세리 씨가 나오더라고. 뭐 세리가? 그거 섬에 모여가지고 서로 호감 있는 사람하고 사귀고 그러는 거 아닌가? 맞아. 그럼 드디어 세리가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하는구나. 범수는 커피를 들다 말고 멈춰서 말했습니다. 세리 씨가 그런 것 같지 않던데? 거기서 한 남자가 세리 씨에게 데이트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거절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 보미 씨랑 내가 계속 연락해도 안 받고 해서 우리도 소식을 몰랐는데 요즘 세리 씨가 유명인사가 됐더라고. 그래서 그 프로를 유심히 보게 됐는데 세리 씨 아직도 형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이제는 형도 세리 씨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난 두 사람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 강수는 형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는 반면에 범수의 마음속에는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범수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솔로지옥이란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해풍이 부드럽게 스치는 작은 섬으로 세리는 우아함이 돋보이는 화이트 원피스를 입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따라갈 때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고세리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미련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 말은 이성과의 설렘을 찾겠다는 기존 참가자들의 인사와는 결이 달랐고 바로 그 진심 어린 고백은 시청자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범수는 자기도 모르게 세리가 화면에 등장한 때부터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세리는 적극적인 남성 참가자의 대시에 반응하면서 때로는 웃음을 보이며 마치 누군가를 새롭게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 보였습니다. 제작진은 세리와 텍스라는 남성 참가자와의 썸 기류를 따로 편집해 업로드했고 댓글창에는 세리와 텍스 응원합니다. 같은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카메라가 허락한 혼자만의 순간 세리는 섬의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작은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솔로지옥에서는 보기 드문 독백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녀는 펜으로 몇 자를 조심스럽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 옆에서 고정 카메라가 그녀의 말없는 얼굴을 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냐고요? 사실 저는 그 사람에게 묻고 싶었어요. 세리는 고개를 들어 잔잔한 밤바다 너머 어딘가를 바라봤습니다. 난 아직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내 마음을 다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또렷이 냈습니다. 보고 있나요? 아직도 좋아하고 있다고요. 그 장면은 어떤 편집도 없이 고스란히 방송에 담겼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SNS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독고세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세리한테 저런 고백 들으면 절대 못 잊을 것 같네. 진심은 편집도 못 지우는구나. 사랑이 저렇게 진심이면 카메라도 감동하나 봐. 이런 수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브 쇼츠에는 세리의 단칼 거절 장면이 올라와 300만 조회수를 찍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펼쳐진 강의 자료도 다 뒤로 한 채 화면 속의 세리를 보고 있던 범수는 세리가 분명히 자신을 향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말투, 그 표정, 그 눈빛은 전부 그가 기억하고 있는 세리였습니다. 당신을 아직도 좋아해요. 라고 세리가 말하는 순간 범수의 심장은 강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범수는 마침내 머릿속에 맴돌던 말들을 입으로 꺼냈습니다. 세리야, 나도 늘 너를 생각하고 있었어. 보고 싶다, 세리야. 그 말과 동시에 범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리의 번호를 눌렀고 신호가 가는 동안 심장이 요동치며 손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세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세리구나. 내 목소리 기억하니? 전화를 받으며 놀란 세리는 핸드폰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목소리를 어떻게 잊겠어요? 범수는 짧게 웃으며 나 너 나오는 방송 봤어, 세리야. 하고 말했습니다. 세리는 놀라워하며 쑥스러운 듯 교수님이 정말 그 프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나를 잊지 못했구나. 세리에게 전화한 범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수님이 저 좋아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요. 그 말 잊으신 건 아니죠? 기억하지, 세리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가까이 가지 못한 이유 알고 있지? 네, 알아요. 하지만 저 이제는 부모님하고도 완전히 독립했고 당당히 홀로 섰어요. 이젠 어떤 조건 때문에 망설이지 않을 거예요. 교수님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이제 세리가 진짜 어른이 됐구나. 내가 배워야 할 정도야. 우리 세리 정말 대단하다. 저 교수님께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다른 말 듣고 싶어요. 그래, 무슨 말이 듣고 싶은데? 다 아시면서 그러세요? 저 교수님 사랑해요. 교수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말 듣고 싶어요. 그래, 좋아. 우리 한번 일단 만나자. 아참, 방송하는 중이라 못 만나겠구나. 아니요, 교수님이 만나자면 이 프로그램 중단하고서라도 만나야죠. 이번에 좋은 소식 들을 수 있는 거죠? 세리야, 그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 소식 아니면 저 안 만날 거예요. 끊어요, 교수님. 세리야, 알았어. 나도 너 좋아해. 사실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만나줄 거지? 정말이요? 저 좋아하신다고요? 제 사랑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 나도 마음 정했어. 저 이번 주까지는 촬영하고 다음 주부터는 시간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자. 세리는 너무 기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방송 스튜디오에 제출된 그녀의 일기장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다. 이 날을 잊지 못할 거야.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세리와 범수의 러브스토리 재미있게 보셨나요? 독고세리 역을 맡은 배우 신슬기는 실제로 2020년 전국 춘향선발대회에서 춘향진을 수상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에는 넷플릭스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솔로지옥 시즌2에 출연해 본격적으로 인지도를 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인 상상으로 구성해본 스토리이며 본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리가 파혼을 하고 가출까지 하자 독고탁은 눈에 뵈는 게 없는데요. 그 와중에 오강수가 자신의 친모가 장미애라는 것을 눈치채면서 출생의 비밀도 밝혀질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